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성입니다. 오늘은 2월 30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6시 2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날이죠. 그 결과가 결코 나쁘지 않았다는 건데요. 자, 일단 어제만 하더라도 사실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썰렁해지는 그러한 분위기. 미국발 조기 테이퍼링 문제가 불거지면서 또 외국인과 기관들이 갑작스럽게 1조 2천억 원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순매도가 나오는 바람에 약간 걱정이 됐다는 건데요. 하지만 간밤에 미국 증시도 또 오늘 그에 어, 반응하는 우리 증시도 보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주 평탄하게 어, 현재 그 전에 계속 보여왔던 이른바 꾸역꾸역 상승 장세 이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상반기 최대 우리 시장의 걸림돌인 인플레 문제, 그에 따른 금리 인상 문제, 또 조기 테이퍼링 문제, 이 문제에 우려 내지 부담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부담은 상당히 최소화된 상태. 즉 그 악재를 미국 증시 이미 극복을 한 것 같고요. 자, 우리 증시도 점차 그런 악재를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해내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상반기는 그렇다 치고 하반기, 내일부터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그 하반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반적인 그림을 좀 그려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 그 결론은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지수로 봤을 때 지수가 꽤나 탄력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런 식의 상황에 전개된다고 했을 때 여태까지 지지부진했던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자 그런 종목들이 힘을 낼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 종목을 여태까지 잘 참고 보유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더욱더 굳건하게 그들 종목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 갖고 계신 분들 물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외려 상황에 맞춰서 삼성전자나 또 기타 다른 IT 대형주들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노려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연 내일부터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이 하반기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작년과 올해 약 1년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일반 개인들 이른바 동학개미가 어마어마하게 국내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127조 원 정도나 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초대 규모 일반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그것이 우리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도 파악을 좀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너무 부진하죠. 하지만 실적 전망은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실적 전망과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전반적인 현재 상황과 또 그와 걸맞는 적정 주가가 어떻게 될지 그랬을 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삼성전자 탄력도로 올라갈지 아닐지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지금 현재 매수 또는 보유해야 될 주요 종목들 몇 개를 먼저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 무조건 매수해야 될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현재 가장 부담이 없는 종목은 LG전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타거리로 OCR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현재 기술적인 신호는 현재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SKC는 좀 위치는 좀 애매하지만 갖고 있는 분은 절대 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 현재 LG화학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당장 서둘러서 매수할 것까지는 없지만 있는 물량조차는 절대 보유가 된다는 거죠. 현대차도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대형주는 그렇고요. 자, 작은 종목으로 단타건적으로 새롭게 말씀드리고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있죠. 첫째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알체라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조 종목도 한 종목 말씀드렸죠. 국민연금이 금년 초 집중 매수했다고 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종목이 레고캠 바이오인데요. 위치가 나쁘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약간 공격적 관점에서 IT 중소형주 스몰캡 종목으로 하나 마이크론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 이들 종목은 중소형주인 만큼 나름대로 손절 기준가를 정해놓고 이들 종목을 어느 정도 편입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해볼 만한 종목으로서는 메타버스 테마주 두 종목, 자이언트 스텝과 알체라, 이 두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테마는 상당히 강력한 테마이며 그 테마의 존속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는 테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 종목이 부각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있을 거란 것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뚝심을 갖고 아무리 단타하더라도 이들 종목은 뚝심을 갖고 계속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특별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적정한 비중 내라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물량을 편입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S&P 케이스 실러 주택지수 미국입니다. 여기 실러라고 되어 있죠. 로버트 실러라고 하세요.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특히 주택 가격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재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를 개발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그 양반이죠.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간 주택 지수인데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4%, 그만큼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건데 이걸 항상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주택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식하지 말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경계만 하자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기 테이퍼링 문제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태. 전체 연준 위원 현재 18명 중 지금 조기 금리 인상 내지 또는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매파적 그 의견을 제시하는 연준 위원이 기존 2명이었던 건데 최근 몇 개월 사이 6명으로 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변화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그런 것 관계없이 미국의 S&P 지수, 나스닥 지수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썸머 랠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미 앞에 얘기했던 조기 금리 인상 내지 테이퍼링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다 하는 거죠. 이것을 담보를 해주고 있는 주인공은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미국 증시는 승승장구할 소지가 높다. 썸머 랠리뿐만 아니라 연말 랠리 또 내년 초, 연초 랠리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수순이 나올 소지가 높다는 그림, 그런 윤곽을 잡아놓고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그에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 현재까지 삼성전자를 배제하고 나머지 종목이 떴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반대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장을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미국의 10년물 국제금리 1.478%로 조금씩 하향 안정돼 가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달러 인덱스는 92.0으로서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조금 더 높은 상태. 이머징 마켓 등의 위험자산 선호도는 아직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며, 이것은 최근까지도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1126원이에요. 조금씩 하향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원달러 일봉 차트가 나오는데요. 오른쪽 끝에 조그만 박스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부분을 보면 현재 원달러 환율 한때 치솟아 올라가더니 최근 며칠 동안 조금씩 내려오면서
안정돼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조만간에 아마 하반기가 되면 곧바로 7월 달에 되겠죠. 외국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 증시에 기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어느 정도 예고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증시를 보면 어제와는 조금 단판이죠. 현재 지금 현재 장중 나스닥 지수의 흐름은 현재 보합권 근처에 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는 약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네요. 오늘 미국 증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귀추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절대적인 것은 전혀 아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급상의 특징인데요. 오늘만 보더라도 일단 자막을 지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만 보고 판단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공방을 보면 그 3개 매매 주체 모두 그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300억 순매수, 외국인 70억 순매수, 기관은 500억 순매도 이런 정도인데요.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외국인 기관들이 초대 규모 합계 1조 2천억 매도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프로그램 매도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는 오늘 비차의 프로그램 매도는 오히려 안 나왔습니다. 약간이라도 순매수 나왔다는 그런 정도로까지 지금 보면 수급상 상당한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죠. 매매 주체별 그들의 수급은 일관성도 없고요. 또 어떤 추세성, 계속해서 매수를 하거나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그런 추세성이나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가변적이죠. 그 규모가 하루에 수천억 매도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순매수했다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폭도,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나스닥 선물이든 또는 미국 증시 뉴스든 간에 거기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 기관 중 현재 그 금융투자가 그 못지않게 발빠르게 현재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바람에 더 수급상 현재 상황을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수급만 갖고서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이 모든 것이 바뀔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 개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소지가 조금은 있어 보인다는 건데요. 일단 베이시스가 사실 특별히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동안 계속해서 마이너스 1 정도 있었던 그 베이시스가 오늘 큰 폭은 아니지만 가까스로라도 일단 플러스로 반전됐습니다. 컨텐츠가 됐다는 거죠. 일단 그 자체로 긍정적이다 하는 거죠. 뭔가의 내면적인 변화가 특히 선물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일단 펼쳐졌다 라고 볼 수 있는 긍정적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그것이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개념적으로 그런 변화가 생겼다는 정도는 감안을 좀 해놔놓고 보자는 것이죠. 자, 일단 거기까지 시장 상황을 좀 간단하게 봤고요. 자, 두 번째 주제, 일단 하반기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건데요. 수급을 먼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초부터 금년 6월 말까지 그 기간 18개월, 1년 6개월 기간 동안에 동학개미 및 외국인 기관이 어느 정도로 매매를 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난 금년만 본다면 지난 1월달부터 6월까지 동학개미가 무려 55조 천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도 8조 정도 순매수했는데 작년보다 훨씬 강함. 작년은 1년 된 12개월 동안 47.5조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16조 3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다는 건데 금년은 그 절반밖에 안 지나가는데 코스닥은 비슷한 정도로 매수했지만 특히 코스피는 작년보다 12개월 동안 내내 매수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매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작년과 올해 동학개미는 코스피에서 102조 원 정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의 탑기에 24조를 순매수했다는 건데, 이 두 개를 합하면, 코스피, 코스닥을 합하면 무려 127조 원이라는 거죠. 작년과 올해 코스피에서, 코스피, 코스닥에서 일반 개인들, 동학개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규모인 127조 원 정도로 순매수했다는 것,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요. 자, 그 사이 외국인들이 금년에 17조 5천억, 작년에 24조 5천억 정도 매도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금년 초 매도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35조 8천, 35조 8천억 조 순매도, 작년에 순매도했던 것보다 약간 줄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25조 5천억 정도 순매도했던 건데, 금년에 현재 기관들 매도가 상당히 세긴 세네요. 불과 현재 그 반년 사이에 작년 전체 매도했던 규모 더 큰 규모로 매도를 했으니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연기금이 있다는 거죠. 연기금이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연기금에 상당히 큰 변화가 최근 들어서 생겼죠. 자, 여기까지. 일단 수급 전반적인 구도를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개인들, 이른바 동학개미가 1년 6개월 사이에 무려 127조 원 정도 순매수했다는 건데, 어마어마한 매수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자산구조, 한 가게, 한 집안의 자산 구조가 그동안은 계속 부동산 위주로 돼 있던 건데, 이게 점진적으로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쪽으로 가계 자산 구도가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태다 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전체, 금융시장 전체로 봤을 때에도 시장의 흐름, 특히 부동자금이 현재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주식시장 쪽으로 움직여지는 이른바 그레이트 머니 무브, 자금의 대이동 현상, 그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공통 현상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공이 작동된다는 건데,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레이트 머니 무브 현상보다도 우리나라 한 가게 자산 구조의 변화가 더 큰 구조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시장 안정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이죠. 최근에 일본 증시보다도 우리 증시의 하루 지수 변동폭이 훨씬 작습니다. 현재 외국인 기관들이 대규모로 매도를 때리더라도 우리나라 지수의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죠. 주식 매수의 저변이 근본적으로 크게 확대됐고 계속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 상당히 안정적이 됐다는 것이죠. 오히려 일본 증시보다 더 안정적이라 할 정도로까지 안정화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재밌는 것은, 또 의미가 있는 것은, 금년 들어 특히 일반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인데, 주가는 못 갔지만 그래도 가장 일반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라서 삼성전자 본주만 24조 원 정도로 매수했습니다. 우선주는 작년보다 훨씬 적게 매수하긴 했네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본주만 따져도 전체 일반 개인들의 매수한 55조에 43.6%, 거의 절반 정도에 가까운 정도로 삼성전자에 집중 매수를 했다는 건데, 하지만 금년 투자한 그 금액에 대한 소기의 성과는 상당히 미지긴 했죠. 지수는 많이 올라왔는데 삼성전자는 못 갔기 때문에, 또 다른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 성적, 올해 하루만 본다면 성적이 미진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러브콜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매달 삼성전자를 상당 부분 매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변화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장기 정석 투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바로 그 투자 자세입니다. 장기 정석 투자가 보편화되고 있다 하는 거죠. 상당히 폭넓게 확대되고 있는 상태다. 그것도 강남권에 있는 큰 손들, 부자들 사이에 그런 흐름이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코 외롭지가 않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삼성전자만큼 좋은 종목이 없고 중요한 종목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입증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점, 바로 국내 개인들이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해줌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당히 강한 버팀목을 갖게 된 것이다. 또 상황에 따라서 상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이 현재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변화도 있다는 것인데, 연기금이 금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무려 18조 6천억 정도를 순매도했던 그들이 5월달, 6월달 들어서는 거의 매도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 점, 연기금이 그동안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 비중 조절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국내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던 것이 1월부터 4월달까지인데 5월달, 6월달부터 그것을 멈췄어요. 그래서 일단락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자, 그리고 전체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는 절반이었던 건데 금년에는 기관들이 주로 좀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매도한 비중 전체 매도의 3분의 1 정도로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하반기 들어서는 더 줄거나 또는 순매수로 전환될 소지가 높다는 건데 이미 4월달에 한번 전환된 바 있고요. 5월달은 금리 인상 문제나 기타 인플레 문제 등에 의해서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6월달 들어서 다시 매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중요한 것은 정책 환경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조기 금리 내지 테이퍼링 문제, 이 문제는 남아있지만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그 악재를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 그 우려가 불식됐고 또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약간 단계적으로 흘러가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머징 마켓한테도 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썸머랠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며, 또 한 가지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아까 얘기했듯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6월달 외국인들 매도가 월 평균 3조 정도를 매도했던 그들이 이번 달 6월달에는 약 7천억 정도로 해서 대규모로 줄었습니다. 정책 환경은 더 좋아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축소가 됐다는 것도 긍정적이고, 또 연기금 말씀드렸죠. 현재 그 연기금의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 조절용 매도물은 지난 4월 말로 해서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또 베이시스가 모처럼 만에 플러스로 반전됐죠. 특별히 어떤 모멘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시장 자율적으로 콘탱고로 전환이 됐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플러스 0.5 이상, 적당하게는 1.0 이상 플러스 쪽으로 확대가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차익 및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차익 및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뜬다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생각보다 앞당겨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본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 글로벌 경기 차원에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주요 기업, 특히 상장사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작년 실적도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는데 작년 실적 대비로 봤을 때에도 금년 예상 실적은 최소입니다. 작년 대비 40% 정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걸림돌 등의 문제가 남아있긴 하더라도 일단 일반적인 종합주식 장치 3,400 내지 3,500 정도 수준이 아니고 4,0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물론 그때는 외국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들어올 것을 전제로 봐야 되고,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거의 틀림없이 주도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결코 우리가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주제고요.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이게 결코 그렇게까지 우려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최근 삼성전자 주가 부진을 놓고 반도체 실적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못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실적과 관련된 우려가 삼성전자 주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반도체의 가격 현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옳죠.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상품은 DDR4 8GB짜리입니다. 3.4 달러 정도 수준이었던 건데 3월 중순까지 1분기 동안 가파르게 올라갔죠. 거의 30% 넘게 올라가서 4.5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약간 주춤됐습니다. 그래서 4월달 정도 돼서 4.6달러 정도 수준으로 약간 올라갔고요. 4월달 이후 5월달 거쳐 6월달까지 그 가격은 거의 정체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전망이 다소 현재 좀 생각보다 나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건데,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그동안 미뤄왔던 데이터 센터들의 서버용 주문이 상당히 몰릴 소지도 있고, 또 모바일은 주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 4분기가 성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용 D램의 수요가 또 크게 늘어서 반도체 D램의 가격이 올라갈 소지가 대단히 높다는 거죠. 어찌됐든 가파르게 올라가기 전 한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결코 나쁘지가 않아요. 2분기 실적을 보면 전체 매출 61조 3천억 정도로서 작년에도 나쁘지 않았는데 작년 동기 대비로 약 13% 정도 증대되는 그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규모는 11조 원, 대략적으로 10조 7천억 정도에서 11조 5천억까지 나오는데 평균 잡아서 약 11조 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35% 신장한 것으로 지난 1분기가 다소 저조했는데 그래도 9.4조 정도 했었거든요. 그거보다 더 좋은 11조 원 정도 그런 정도 현재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그 전 약간 우려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은 약 1조 원 약간 넘어가는 정도 했던 건데,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보다 우세해진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주가로 봤을 때는 실제 굉장히 나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고, 그리고 부문별 실적 전망을 보더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일단 IM 부분, 스마트폰 부분이죠. 지난 1분기 때 이른바 대박을 터뜨렸던 그 분야에 있었습니다. 지난 1분기 때 무려 4조 4천억 정도, 평균적으로 분기당 2조 정도만 나와도 나쁘지 않다 하는 거고, 2조 5천억 정도만 나오면 좋다, 좋은 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스마트폰 실적 부분인데, 현재 지난 1분기 때보다는 좀 저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조 8천억 정도로서 평상시보다는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고요. 자, 반도체가 좋죠. 여기에는 반도체 D램뿐만 아니라 낸드 및 파운드리 그리고 칩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 부분 다 합쳐서 6조 7천억 정도가 예상된다는 거죠. 지난 1분기 때 반도체 부분이 좀 저조해서 3조 3,700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보다 반도체 부분에서 영업이익 규모 2배로 폭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전,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보면 현재 좀 OLED 그 스마트폰 쪽이 괜찮다는 것이죠. OLED 패널 쪽이 상당히 좋은데, 삼성전자에서 OLED TV 쪽으로 진출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OLED TV는 LG전자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LG전자보다 진력을 다하자라고 말씀드리는 배경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도 그동안 쓴맛을 봤던 OLED TV 쪽 다시 한 번 더 진출한다는 얘기까지 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전 부분 또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1조 5천억 정도에서 좀 더 확대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죠. 하반기 들어서 더욱더 그렇게 될 소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부분적으로 보더라도 의미가 있고, 그것을 3분기 4분기로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더 긍정적이에요. 전체 실적만 놓고 본다 했을 때 3분기는 14조 11조 정도에서 14조 5천억 정도로, 또 4분기 때는 15조가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2021년도 전체 영업이익 규모는 50조가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전 제가 연초에 금년 삼성전자의 예상 실적 바운드리를 말씀을 드릴 때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평가는 대략 한 3, 4조 내지 많게는 50조 원 정도 평균 잡아서 46조 원 내지 47조 원 정도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치였다는 건데, 그 일반적인 예상치보다 가장 크게 늘은 가장 그 바운드리에 가장 높은 그런 수치인 50조 정도까지가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그중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 흐름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는 것이죠. 1분기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3조 3,700억 정도에서 2분기에서는 거의 2배, 그리고 3분기 4분기는 8조 내지 9조 원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년 정도는 두 자리 영업이익이 기대가 돼요. 반도체 부분에서만 말이죠. 반도체 부분에서만 10조가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다시 한번 재현될 소지가 높다는 건데, 참고 삼아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가장 절정기, 최고의 절정기 때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년 전인 2018년도 그 당시였던 건데, 그 당시 전체 영업이익 규모는 무려 58조 9천억 정도로서 당시 애플담, 전 세계에서 애플담으로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낸 상장업체가 바로 삼성전자일 정도로까지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야말로 어마무시했었습니다. 근데 그중 더 무지막지한 실적을 낸 것은 바로 반도체 분야. 전체 영업이익의 거의 70% 이상이 반도체, 당시 44조 정도가 나왔고요. 그것을 월 평균으로 따지면 11조 원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전체 2018년도 4개 분기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았던 분기는 3분기입니다. 3분기 때. 그때 실적을 보면 가공할 만한 그런 정도 실적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당시 2018년도 3분기 때 전체 영업이익 규모는 무려 17조가 넘어가고요. 그중 반도체만 따지면 14조 3천억 정도 됩니다. 당시 반도체 부분에 특히 D램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았습니다. 55%가 나왔고, 이것도 약과였죠. 당시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70%였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높았던지 당시 SK 하이닉스는 그 영업이익이 너무 높은 것을 걱정했을 정도로, 쉬쉬할 정도로까지 숨겨놨을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높았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까지 상당히 높았던 그 당시 상황이 바로 2018년도 그중 3분기였다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현재 진행되는 과정들을 봤을 때 그러한 전성기, 철전기가 다시 한번 도래될 소지가 있다는 건데, 금년이 아니고 아마도 내년 내지 내후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 절정기가 그 당시에 상당히 짧게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길게 지속될 소지가 높다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당장 답답하더라도 막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어차피 장기 정책 투자 정보이기도 하니까 뚝심을 갖고 계속 가지고 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금년 한 해만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영업이익 규모가 일단 50조 원 정도로 보고, 그랬을 때 EPS 주당 순이익은 최하 6천억 원 정도 나옵니다. 사실 영업이익 규모가 늘면 늘수록 이것도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는 분야입니다. 장치 산업이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이익 규모가 늘면 늘수록 그에 따른 순이익이
더 큰 비율로 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EPS는 단순 계산했던 6,000원 정도가 아니라 잘하면 6,300원대 6,500원까지도 가능해 보이는데 일단 보수적으로 6,000원만 계산해 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PER은 13.5배가 나오는데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에서 이런 정도의 회사는 기본적으로 거의 PER 30배 정도가 적용됩니다. 한국에 있으니까 디스카운트를 좀 해서 좀 깎아서 본다 하더라도 20배는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PER 13.5배라서 지나칠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는 건데 이유가 있죠. 이유는 외형상의 이유는 반도체와 관련된 약간의 우려와 전반적인 그와 관련된 실적이 약간 부진할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또 현재 일각에선 삼성전자 전망에 대해서 다소 지금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금융시장 환경, 금융시장 환경, 특히 이머징 마켓을 회피하는 경향, 선진국 안전시장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서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를 회피하는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주가가 부진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더 정확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탄력에 나오기 위해서는 현재 수급 구도 갖고서는 택도 없고요. 당장은 중기적으로는 외국인 매수가 뒷받침이 되고 또 그게 보조를 같이 하는 기관들이 뒷받쳐 줌에 따라서 그게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황은 순식간에 변하거든요. 그런 것에 한 단초가 긍정적인 변화로서 오늘 시장에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기대를 힘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될 소지가 특히 실적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금융 환경이랑 그와 연관된 수급 구조가 좀 불리하게 돼 있기는 해서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그런 식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더라도 이 상황이 순식간에 변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당연히 그대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투자와 관련된 전략도 그 기본적인 전략이죠. 장기 정책 투자한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런 관점도 한 점에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죠. 자, 여기까지인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의외로 하반기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약간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금년 중 하반기 때 나타날 소지가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하는 관점을 설명드리고자 해서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